아파트와 코오롱 아파트 공동 리모델링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용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된 강촌 아파트 리모델링 1차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당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고, 외부에 계신 소유주분들께도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 쉽게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고자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준비했던 오프라인 설명회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보고 계신 목차와 같이 우리 단지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부터 리모델링의 개념, 그리고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어떻게 다르며 우리 단지는 왜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으로 동부이 촌동 다른 단지들의 리모델링 추진 현황과 함께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울 시내 다른 리모델링 완료 단지의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촌동은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 그 중에서도 북으로는 용산공원을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동부이 촌동에 위치한 우리 아파트는 이촌역과 신분당선 예정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입지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첫 번째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IMF 시절인 1998년에 완공되어 어느덧 22년 차를 만든 우리 아파트의 현재 주거 환경도 입지만큼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리모델링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열악한 건물 외관과 부족한 주차 공간, 지하 주차장으로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지 않는 보행 환경, 상하수도 배관의 노후화와 세대의 전력 공급 부족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함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증축 작업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 뼈대를 보강하고 증축해서 보다 넓은 전용 면적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보행 환경, 단지 내 조경 기타 다양한 부분을 증개축해서 신축의 주거 여건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리모델링은 최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대 면적 확장과 함께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정비하였고, 일부 증가되는 세대의 경우 일반 분양까지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향상되어 많은 서울 지역 아파트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왜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추진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인 아파트만이 수직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등급은 아파트가 노후될수록 낮아지는데, 우리 아파트의 경우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안전등급 B등급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위치한 이촌동 현대맨션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안전등급이 C등급 판정을 받아 수직 증축이 불가해서 수평 증축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지 내 유유부지가 없는 경우 건물을 증축할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커집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그림으로 보실 때 좌측 건물처럼 수평 증축으로 전용 면적을 늘리는 동시에 강촌 아파트 최대층의 경우 22층을 25층으로 최대 3개층의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지하 주차장 확대 및 엘리베이터를 지하까지 연장하는 리모델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강촌과 코오롱 아파트 모두 유유부지가 많지 않아 별동 증축을 통한 수평 증축보다는 현재 건물의 수평, 수직 증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파트 기준 32평 미만은 최대 40%까지 전용 면적을 확장이 가능하고, 32평 이상은 최대 30%까지 전용 면적을 확장하여 보다 쾌적한 평면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기존 대비 최대 15%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 이렇게 늘어난 일반 분양 세대를 통해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분담금을 줄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절차는 한 단계인 추진위 구성부터 단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인가를 획득하고,
조합총회를 통해 경쟁 입찰로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 건축심의 사업 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의 순서로 진행되며 최종 단계까지 신속하게 처리될 경우 입주까지 빠르면 5년 정도의 시간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은 왜 추진하기 어려운 걸까요? 그 답은 용적률에 있습니다. 첨부된 기사에서 보시듯이 용적률 최소 180% 이하가 되어야 재건축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주택 정비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강촌과 코오롱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최대 300%의 용적률까지만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의 건축이 진행될 당시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던 용적률 규제로 인해 강촌 아파트는 339%, 코오롱 아파트는 317%로 300%를 초과하는 용적률로 건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수를 유지하면서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기부 체납 등의 이슈로 용적률 250% 예산 시 소형 평수는 7평에서 대형 평수는 크게 11평까지도 전용 면적을 축소시켜서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이 성립이 사실상 불가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가능 시점 또한 재건축은 법적으로 최소 준공연도로부터 30년이 지나야 추진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경과 시부터 진행이 가능하므로 우리 단지는 이미 연한을 채웠지만 재건축의 경우 우리 단지는 2028년까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규제 또한 재건축은 최근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아 초과이익 환수와 함께 임대주택 의무, 기부 체납 의무 등으로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억제되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상의 실거주여건 향상활동으로 간주되어 재건축보다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추진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타단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장점을 감안하여 현재 기준으로는 수도권 50여 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내용은 GS건설의 자료 협조로 작성된 부분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화된 예시로 시공사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 이후 자산 가치 증대 사례 지역입니다. 반포, 경희궁, 청담, 개포, 용산 한강자이 등에서 리모델링 이후 괄목할 만한 자산 가치 증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전용 면적이 증가합니다. 일례로 삼전현대 아파트 전용 면적 24.6평의 경우 리모델링 이후 6.9평 증가되어 공급 면적 기준 38평으로 증축되었습니다. 이 다음은 리모델링 특화 사례입니다. 먼저 전체동 한계층 필로티를 통한 조망, 프라이버시, 개선, 편리한 지상 통행이 가능하고 수평 증축 및 특화 설계를 통해 일부 세대는 베이수를 넓혀 채광을 확보하는 등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지하 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 대수를 추가 확보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접 세대까지 연결되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지진에서 안전한 승강기와 세대별로 개선된 화재 방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실내 공기질 개선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로 집안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리비를 아껴주는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절수 페달, 실내 온도 조절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배관과 차음제, 범죄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택배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리모델링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대학교 연구원에서 타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을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약 30% 늘어나며 3개 층 수직 증축되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지하 2층이 3층으로 주차 대수는 2배 증가되었습니다. 세대수는 10% 이상 증가하여 일반 분양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시간별 건축 과정을 나타낸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각동 철거 작업 및 지하 주차장 건설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평 증축을 진행하고 이어서 수직 증축도 진행됩니다. 세대별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외부 공사를 마치면 리모델링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특화 시설 소개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골프 연습장, 북카페,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우리 단지의 장점인 용산공원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스카이라운지를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다른 한강변 리모델링 단지에서도 이미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 또한 커뮤니티 시설로 검토 가능합니다. 추진이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세대 3분의 2 이상, 동별 50% 이상의 동의율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참여 방법은 설문지 작성을 통한 응답률 향상입니다. 설문 응답률은 현재 35% 수준으로 최소 70% 이상으로 응답률을 높여야 향후 조합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세스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문자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설문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 안내 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강촌 아파트 리노베이션 카페를 검색해서 가입해 주시고, 추진위에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들도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래 후원금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 주시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후원금은 반환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려주시는 질문과 설문지 응답 결과를 가지고 조만간 이 채널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리모델링은 우리 단지의 실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지금 추진해야만 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서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하여 주시고 추진위로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